진주를 캐던 가난한 어촌이 과연 어떻게 세계 최고의 부자 나라 중 하나가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아는 이 화려함 뒤에 숨겨진 진짜 아랍에미리트의 이야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귀다TV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끝없이 솟은 마찰루 그리고 사막의 오일머니,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곳은 바로 아랍에미리트, UAE입니다. 자, 근데 많은 분들이 두바이를 나라 이름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UAE는 뭐지? 하고 헷갈렸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오늘 제가 그 궁금증 확실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두바이가 나라인지 도시인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먼저 이 모든 궁금증의 시작점이죠. 도대체 UAE가 어떤 나라인지 그 기본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UAE는요, 유나이티드 애러브 에머레이츠의 약자입니다. 이름 그대로 7개의 독립된 작은 왕국, 그러니까 에미리트가 모여서 만든 하나의 연합 왕국인 셈이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단일 국가와는 개념이 조금 달라요. 그 구조를 보면 정말 흥미롭습니다. 7개 왕국 중에서 아부다비가 전체 영토의 무려 80%를 차지해요.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뒤를 잇는 게 바로 우리에게 익숙한 두바이입니다. 사실상 이 두 나라가 UAE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구조도 아주 독특해요. 연방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약속을 한 겁니다. 가장 큰 형님인 아부다비 국왕이 대통령을 하고 둘째인 두바이 국왕이 부통령 겸 총리를 하자. 이 약속은 지금까지도 굳건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화려한 모습 뒤에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정말 끔찍한 가난의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시간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죠. 이게 믿기시나요? 불과 60년 전만 해도 이것은 굶주림이 일상이었습니다. 유일한 희망이라고는 잠수부들이 목숨을 걸고 바다 깊은 곳에서 캐내는 천연 진주, 그거 하나뿐이었죠. 그런데 그들의 유일한 생계수단이 그야말로 박살이 납니다. 결정타가 2번 있었어요. 첫째, 1920년대에 일본에서 가격은 10분의 1인데 품질은 비슷한 양식 진주를 개발해버렸고요. 둘째, 최대 고객이었던 미국에 대공황이 터지면서 진주 같은 사치품은 아예 팔리지가 않게 된 겁니다. 순식간에 이 지역은 극심한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바로 이 절망의 순간 아부다비와 두바이, 이 두 형제 국가의 운명이 극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1958년, 정말 모든 것이 무너지기 직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부다비 앞바다에서 어마어마한 유전이 발견된 거예요. 말 그대로 인생 역전, 로또에 당첨된 거죠. 아부다비의 미래는 이제 보장된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옆에 있던 두바이 땅에서는 기름 한 방울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여기서 두 나라의 운명이 완전히 갈립니다. 아부다비는 석유라는 축복을 받았지만 두바이의 지도자는 깨달았죠. 우리에게 없는 것을 탓할 게 아니라 우리만이 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요. 지금 보시는 이 말이 당시 두바이 지도자의 비전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그는 석유에만 의존하면 그 부는 잠깐일 뿐이고 결국 후손들은 다시 가난해질 거라고 내다본 겁니다. 그래서 석유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경제 모델을 구상하기 시작한 거죠. 정말 대단한 통찰력이죠? 자, 이제 두바이의 정말 대담한 계획과 그 계획을 거의 무너뜨릴 뻔했던 거대한 위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석유 대신 두바이가 선택한 길은 바로 관광, 물류, 금융의 세계적인 허브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위해서 1985년에 에미레이트 항공을 만들고 세계 유일의 7성급 호텔이라 불리는 버즈알 아랍, 그리고 바다를 메워 만든 거대한 인공섬, 팡주메이라 같은 정말 상징적인 프로젝트들을 밀어붙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돈이었습니다. 석유가 없었던 두바이는 이 모든 거대한 프로젝트의 자금을 전부 해외에서 빌려왔습니다. 한마디로 빚으로 쌓아올린 도시였던 거죠. 이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정말 위험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가 바로 그 위기의 순간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당시 두바이는 버즈드바이라는 이름으로 세계 최고층 빌딩을 짓고 있었죠. 그런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국가 부도 직전까지 몰리게 됩니다. 바로 그때 형님 국가인 아부다비가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주죠. 두바이는 그 고마움의 표시로 완공된 타워의 이름을 당시 아부다비 국왕의 이름인 칼리파를 따서 버즈 칼리파로 바꾸게 됩니다. 라이벌 관계가 파트너십으로 바뀌는 정말 극적인 순간이었죠.
자, 이제 현재로 돌아와서 UAE가 석유 이후의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08년에 그 뼈아픈 위기를 겪으면서 두바이는 깨달았습니다. 부동산과 금융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요. 그래서 이제는 4차 산업 기술의 미래를 걸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로봇 경찰관, 3D 프린터로 짓는 건물, 이제 두바이는 중동의 실리콘밸리를 꿈꾸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경제적인 야망을 지키기 위한 힘, 바로 국방력이죠. 사실 애초에 1971년에 연방을 결성했던 이유도 주변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였거든요. 지금도 이 강력한 국방력은 UAE의 생존과 번영의 가장 핵심적인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UAE의 성공 모델은 이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혁신가인 두바이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고 실행하면 든든한 자금줄인 형님 국가 아부다비가 막대한 돈으로 뒷받침해주는 구조. 과연 이 독특한 공생관계가 석유가 다 떨어지고 난 이후의 세상에서도 계속해서 성공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UAE의 흥미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당신 귀에 지식을 쏙쏙 넣어드리는 당귀다 TV였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